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학자처럼 생각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세상을 보는 아주 특별한 도구 상자를 함께 열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말 MIT 경제학자인 존 그루버가 한 말인데요. 어떠세요? 좀 도발적으로 들리시나요? 근데 사실 이 문장이 경제학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바로 모든 선택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개념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모든 것의 가격입니다.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선택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이 A를 선택했잖아요. 그럼으로써 포기해야만 했던 B의 가치, 바로 그게 A를 선택한 진짜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그쵸? 이 슬라이드에 있는 예시가 정말 재밌지 않나요? 그루버 교수 본인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 설명을 하느라 뭘 포기했을까 하고 직접 든 예시예요. 경제 연구를 할 수도 있었고 행정 업무를 볼 수도 있었고 아니면 손주, 강아지랑 산책을 나갈 수도 있었겠죠. 이 모든 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한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되는 셈입니다. 좋아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자유시장의 역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거터가드가 있는 볼링이라 뭘까요? 원래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이거예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걸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해 줄 거라는 믿음. 소위 말하는 우파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내버려 두면 시장이 알아서 다 잘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루버 교수가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경제를 볼링 게임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규제가 전혀 없는 시장은 거터가드 없이 그냥 볼링 치는 거랑 똑같아요. 자유롭긴 한데 공이 옆으로 훅 빠져서 완전 망할 수도 있잖아요. 재앙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적절한 규제가 있는 시장은 뭐냐? 바로 거터가드가 있는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유롭게 공을 굴릴 수는 있지만 적어도 공이 거터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있는 거죠. 어때요? 비유가 확 와닿죠? 자, 이번에는 좀 더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의 감정이랑 차가운 경제학적 사고방식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250달러, 우리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 하는 콘서트 티켓을 샀어요. 근데 갑자기 가기가 너무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티켓을 팔기로 했어요. 자, 얼마에 파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내가 낸 돈이 얼만데 250달러는 받아야지, 본전은 찾아야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경제학은 여기서 아주 차가운 개념을 하나 꺼내듭니다. 바로 매몰 비용이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미 내버린 그 250달러는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라앉아버린 비용이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앞으로의 결정을 내릴 때 이 돈은 그냥 없는 셈 치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무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접근법은 완전히 달라요. 첫째, 일단 그 250달러는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그건 매몰 비용이니까. 둘째,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를 받으면 내가 굳이 이 콘서트에 가는 것보다 파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까? 그 최소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만약 그 돈이 100달러라고 쳐요. 그러면 100달러보다 단 1달러라도 더 받으면 무조건 파는 게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과거에 쓴 돈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나서 앞으로의 가치에만 집중하는 거죠. 물론 아니 어떻게 감정을 그렇게 무시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경제학 모델이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담아내지는 못하죠. 하지만 통계학자 조지 박스가 남긴 이 유명한 말처럼 모든 모델은 틀렸지만 어떤 것들은 유용하다. 완벽하진 않아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아주 강력하고 유용한 생각의 틀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스케일을 키워서 사회 전체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의료 서비스 이야기인데요. 왜 이 분야만큼은 자유시장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들 할까요? 이 질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전제품 사듯이 평면 TV 고르듯이 건강보험 상품을 고르지는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엇이 의료 시장을 이렇게나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여기에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시장 실패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외부 효과. 내가 감기에 걸리면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옆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는 불완전한 정보. 특히 젊은 사람들은 에이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자기 위험을 너무 낮게 평가하죠. 그리고 세 번째, 경쟁의 부재. 외딴 섬에 병원이 딱 하나뿐이라면 그 병원은 사실상 독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어김없이 트레이드오프가 등장합니다. 1970년대 비행기 여행을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기내식도 공짜고 좌석도 엄청 넓어서 아주 럭셔리했대요. 근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너무너무 비싸서 극소수의 부자들만 탈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좁은 좌석을 불평하긴 하지만 대신 저렴한 가격 덕분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잖아요. 이처럼 품질, 선택, 그리고 비용 사이에는 항상 이런 교환 관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미래로 한번 돌려볼까요?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죠.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과연 AI는 우리 경제에 어떤 약속과 또 어떤 위험을 안겨줄까요? AI는 우리 경제에 딱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어요. 먼저 좋은 점은 효율성이죠. AI가 사람들의 취향을 기가 막히게 파악해서 딱 원하는 만큼만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완벽한 매칭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낭비가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바로 불평등해요. 만약 AI가 이 사람은 지금 이게 꼭 필요하고 다른 대안도 없구나 라는 걸 알아채면 어떨까요? 그 사람한테만 슬쩍 더 비싼 가격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렇다면 이 궁극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AI는 과연 우리 경제를 고칠 수 있을까요?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루버 교수가 손글씨로 직접 쓴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딱 세 글자. 우리에게 달렸다. 기술 그 자체가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기술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칼로 요리를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것처럼요. AI라는 기술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전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규칙과 제도의 틀, 즉 어떤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볼링 비유 기억나시죠? AI라는 이 엄청나게 강력한 볼링공이 옆길로 새서 거터에 빠지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거터 가드를 만들어야 할까요?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것. 이제 그건 바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